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 잠깐 드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교섭투표를 이기면서 블루웨이브, 미국 민주당의 시대가 왔죠. 나오지만은 백악관도 하원도 상원도 모두 다 장악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형의 막강한 시대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 상원이 어떤 상원이었냐? 원래 50대 48이었어요. 이번에 두 곳이 다 민주당이 이기면서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이 가지게 되니까,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출신이니까 미국 민주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장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은 원래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러면은 대통령도 바이든 했으니까 트리플 크라운, 오바마 아저씨가 처음에 1기 때 트리플 크라운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 된 건데, 블루 웨이브라는 거는 여러분 얘기해서 뭔지 다 아시죠? 세 개를 다 장악한 거.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다 파란색이니까 미국 민주당은 파란색이어서 블루 웨이브인데, 재밌는 건 바이든 아저씨의 공약이 뭐였냐?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소개를 잘 안 시켜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아저씨가 9천억 달러짜리 슈퍼 부양책을 도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아저씨는 뭐라 그랬었냐? 9천억 달러? 계약금에 불과하다. 무시무시한 아저씨입니다. 야, 돈을 그 정도 풀었으면 됐잖아. 근데 이 바이든 형은 옛날부터 얘기한 게 그거? 계약금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야.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 예고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언을 했는데, 그럼 얼마나 뭘 하려고? 그랬더니 신문 제목이 뭐라고 뽑히냐면 상상도 못할 부양책. 아니야,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 뭘 또 그렇게 상상도 못하게 하려고. 야, 이미 충분히 상상도 못할 것 같거든. 또 뭘 상상도, 1조 달러 됐잖아. 그거 하여튼 훨씬 큰 규모의 돈을 직접 부를 가능성이 크다. 2조, 혹시 3조? 행복회로 초대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취임 즉시 우리가 이번 상원에서 이긴다면, 이프가 이긴다면이었거든요. 우리를 상원에서 두 석을 밀어주면 내가 화끈한 지원 패키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두 석을 밀어줬어요. 두 석이 민주당이 됐네? 야, 잠깐만. 그러면 야, 이미 지금 돈을 얼마를 썼냐면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에 2배 이상을 썼어요. 지금까지 쓴 것만 이미 3.1조 달러, 3,300조 넘는 재정적자가 확정이 됐거든요. 세수는,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세출은, 미국 얘기입니다, 거의 50%가 늘었어요. 역대 최대 규모 재정적자는 이미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애들 장난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가 리만입니다. 돈 늘었을 때 적자폭을 누리면서 재정적자 펼다가 여기가 리만 사태였는데 지금 이만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세계가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 지출을 1.4경원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감이 안 오는 숫자인데, 경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 웨이브를 시켜주면 화끈한 정부 지출, 그다음 증세를 주장합니다.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 보면 나스닥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대기업도 증세한다고. 높은 세금, 큰 정부, 화끈한 정부 지출, 또 독점 규제, 강한 규제, 이런 것들을 밀고 가는 바이든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초대형 부양이 올까? 뭔가 오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를 했거든. 1월 중에 통과시키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하원도 이겼어. 상원도 이겼어. 대통령은 자기야. 야, 이거는 막을 사람이 없잖아. 야, 오케이만 하면은 슉? 그냥 일사천리이기 때문에, 좀 옛날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조지아주 주석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1인당 2,000달러, 지금의 2배입니다. 지금 900달러가 9천억짜리였죠. 1인당 2,000달러 지급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을 1월 중에 통과시켜주겠다. 우리를 밀어주세요. 그리고 또 차기 행정부 경제팀을 소홀하게 하는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취임 전에 트럼프가 통과하는 경기 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 말을 듣자마자 블루웨이브가 확정이 되니까, 상원에서 이기니까 미국 증시가 폭발했죠. 다우도 사상 최고로 끝났습니다. 31,000으로. 다우지수가 얼마가 올랐냐면은 지난 금요일날 31,000. 우리가 얼마 전에 곧 3만을 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근처 어디였어요. 3만을 볼 것 3만 때는 며칠 보지도 못했어. 31,000으로 넘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만 때는 며칠 있지도 않고 바로 31,000으로 넘어가는, 페이지를 넘어가는 기적을 창출했고, 천장을 뚫었다. 다우 1.44% 오르고 S&P도 오르고 돈을 뿌린다 그러니까. 나스닥만 빠졌는데, 나스닥은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저기는 IT 대기업 독점 규제 얘기하고 세금 증세이기 때문에 저기는 빠졌는데, 물론 또 저건 있죠. 친환경 에너지, 또 바이든 형 하면 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러다 돈을 뿌린다니까 경기 순환주 얼마나 올랐냐. 세상에서 제일 미친 주식은 제가 보기에 코레아에 있고요. 두 번째로 미친 지수가 러셀입니다. 러셀 2000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중소형주예요. 미국 나스닥은 IT 기업들 모아놓은 거고, 미국의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러셀 2000이라고. 이게 코레아 다음 가는 주식이에요. 코레아는 안 되지만 이 보면은 장난 아니죠. 이게 우리가 자꾸 다우나 S&P만 봐서 그러는데, 왜냐면은 이게 중소형 지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뿌린다 그러면 경기에 민감해요.
돈을 뿌려서 우리 주머니에 2,000달러, 1,000달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쓰는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걸 너무 스케일을 키워서 그런데 2개월 만에 30%가 올랐습니다. 근데 되게 인간적으로 보인다. 2개월에 30% 그러면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은 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시장이 이상한 겁니까? 야, 이 정도면은 왠지 저렴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정신 차려야 돼. 시장이 미쳤을 때 정말 제정신이면 제가 미친 거죠? 아, 정신 차려야 돼. 무슨 소리야.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건데 거의 폭등을 한 건데 싸 보이는데? 야, 이거 싸잖아. 야, 이거 3천도 아니네. 아, 아니야. 이런 자꾸 병적인 증세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꼭 좀 잘 이런 증세를 이기시기를 기원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인세하고 소득세율 인상도 있죠. 부자 증세를 내서 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이제 주요 경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보면은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금융거래소 신설 대신에 돈을 팍팍, 뭐 이게 이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저렇다 보니까 저대로 가면은 돈을 저렇게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돼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 아직은 아닙니다. 걱정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K차처럼 이 아래를 올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니 무브라 그러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실물 경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머니 무브라는 현상이 정말로 펼쳐질까? 정말로 저 바이든 아저씨가 주장하듯이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던 이거에서 얘네를 돈을 넣어서 끌어올려서 자산 가격은 이미 올라간 거고, 인플레이션을 올리던 러셀 2000처럼 중소형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물가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연준은 이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걱정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 금리를 오르는 게 조금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먼 얘기입니다. 빨라야 2023년 얘기하고 있어요. 2024년이 대세고 땡겨야 2023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하게 되면은 연준이 아니면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 과열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한다는데, 그 결과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쫙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1% 넘었죠. 1.2%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리가 쫙 오르고 있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과 반대잖아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요. 반대로 우리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시장이 더 매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화끈한 주식시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머니 무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달러 약세 쭉 간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정말로 돈을 저렇게 푸니까 달러 약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쭉 갈까? 왜냐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뽑힌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 후보자긴 하지만 거의 되겠죠. 옐런 누나예요. 옛날에 연준 의장 하신 분. 이 누나가 의장할 때 굉장히 비둘기파였거든요. 킹 왕짱 비둘기파였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금리도 천천히 올리고, 물론 좀 올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중에 비둘기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로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남편 완전 묻혔죠. 와이프가 연준 의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재무장관 후보로 가고 있어요.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경제학상 따위는 묻혀버렸죠. 지금 이제 아마 사모님한테 눌려 사는 그런 처지가 되긴 했는데, 게다가 워낙에 비둘기파다 보니까 돈을 푸는데 적극적으로 풀지 않냐? 뭐 이런 또 기대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만약에 저렇게 약해지면은 또 뭐 비미국 해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시 돈의 무브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 게다가 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학 개미 잠재력은 1800조다. 진짜 머니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3150. 왜 1800조야? 금융자산은 4000조인데 은행 예금이 1700에서 1800조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60조밖에 안 샀다. 그러면은 1740조가 나왔다는 거죠. 60조 사서. 야,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 좀 과하다. 은행 예금이라는 것과 주식은 좀 다르잖아요. 거기 있는 게 당연히 다 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간다는 거는 너무 좀 너무 행복해로운 것 같은데, 진짜 뭐니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건 너무 행복해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잠깐 생각이 되고, 이런 신문기사들 요즘 보일 거예요. 개인 예금 증시로 10%도 안 왔다. 제가 생각하기엔 10%가 온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개인 예금의 10%가 증시로 왔대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몇십 조에서 100조가 넘게 왔어. 100조가 넘게. 근데 아직 90%가 남았다는 거죠. 형, 아직 총알 남았다. 총탄 남았다. 야, 대단하다. 그 총알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거의 골수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골수도 뭐 뽑고 때리면 되니까, 형 아직 다리뼈 안 뽑았다는 거죠. 다리뼈는 남았으니까 그 뼈까지 뽑으면은 글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온다. 부동산은 막혔으니까 그 돈이 주식으로 온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부동산이 막혔기 때문에 갈 돈은 잘 못 가겠죠. 그래서 갈 돈은 일로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주식으로 벌면은 뭐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돈 벌어서 이거 한다며. 부동산에 지금 있는 돈이 여기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주식 돼서 뭐예요? 그러면 집 살 거예요. 다 그러더만. 얼마 전에 설문조사 봤잖아요. 대부분 설문조사 1위가 압도적으로 집 살 거였어요. 주식으로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직접 못 가니까 우회로 산다는 거잖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간다는 건데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들어온다. 다주택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주택자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팔고 일로 오기도 쉽지 않을 거야. 갈 돈이 못 가고 일로 올 수는 있겠죠. 갈 돈이 막혀서. 너무 비싸거나 뭐 대출이 안 되거나 세제가 뭐가 막혔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건 그 머니 부분은 이걸 팔아서 여기 오는 머니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요즘에 이거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문제 곧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휴커홀드를 달굴 주제가 되겠죠.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1월 6일 날 나왔어요. 분명히 부동산 정책에 추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25번째 대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모든 정책을 투입해 부동산 안정화를 하겠다.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모든 거를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또 나올 텐데 그러면은 정말로 뭐 모르겠다. 원희 부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주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지만은 개인적인 거는 물론 저런 머니 부부가 와서 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를 수도 있죠. 부동산에 어떤 강력한 대책이 와서 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뭐 예금이 뭐 0%까지 뭐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미쳐서 거기 있는 돈들의 뭐 10% 20%가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산 배분의 효과는 분명히 강조가 될 겁니다. 분명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달러 싸지고 채권 싸진다며. 채권 금리 오르고 뭐 달러도 약달러라며. 그러면은 주식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자산 배분의 효과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때가 있으니까 꼭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보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농담으로만 들으세요. 유머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0쪽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맨 위에서 이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탐욕 정도.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럼요. 코스피 5천 뭐 6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새로운 논리에 탐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대중 참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산 배분 같은 걸 좀 하면서 욕심을 줄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못 줄이겠어요. 이걸 탐욕을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과 다른 거의 비중을 조절한다는 게 매일매일 5%, 2%, 3%씩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줄이냐? 공격적으로 못 줄이죠. 지금 어떻게 줄여? 그래서 공격적으로 제가 공격적으로 줄이면 공자님이고 맹자님이지. 그건 진짜 워런 버핏 아저씨거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나 가능한 거고 우리는 탐욕을 안 부리고 그냥 욕심 그래 욕심 정도만 부리는 정도죠. 아우 이게 탐욕 안 돼 아니야. 요 정도만. 내일 올리면 그 다음에 아우 어저께 탐욕 부릴걸 아우 요 정도지. 계속적으로 배분의 비중을 생각하면서 저쪽도 좀 생각하고 저쪽에 들어갈 거나 저쪽 비중도 올리는 거를 탐욕이 아니라 욕심 정도로만 조금만 욕심 정도로만 하면은 아마 다들 행복한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도들이 의사당을 공격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폭도들이 쳐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쳐들어와서 미국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 뭐 슬로바키아나 뭐 그런 데 아니고요. 미국 국회의사당이 여기서 지금 뭐 최루탄 쏘고 화염병은 아니겠지. 뭐 총 쏘고 이거 남부연합 국회 아닌가?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주로 백인 남성 여성들이 미국 백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간 일이 펼쳐졌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 못 본 분이 계실까봐. 불복하는 시위대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불법 점거한 겁니다. 총소리 빡. 의원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모습인데 쟤들이 저러고 저걸 부수고 들어와서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있었는데 저기를 부수고 들어와서 의원들이 대피하고 지금 그 폭도들이 이렇게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이랍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발 올리고 야 국회의장 사무실 하원 의장 사무실에 와서 내가 왔다 봐 이러고 셀카 찍는 거죠. 사진 찍는 야 이런 뭐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저런 일이 왜 벌어졌냐? 저 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래나? 아니 미국에서 했다 그럽니다.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땅땅땅 승리자는 바이든 당선인입니다. 땅땅땅을 해야 마지막 절차가 끝나는데 원래 이건 그냥 절차예요. 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냥 절차로 끝나는데 이 절차 땅땅땅 치는 걸 막겠다고 저기 뛰어 들어간 건데 물론 그 전에 법원에서 많이 했죠. 트럼프 아저씨가 변호사들을 써서 미국 법원에다가 이런저런 항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대부분의 주의 대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불복 소송이 대부분 기각됐어요. 하지만은 기각됐지만은 트럼프 아저씨는 지지 않았다.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날렸냐면은 대법원에 실망했다.
내가 원해지마겠다. 내가 뽑아줬는데 니들 왜 내 편을 안 드냐? 그랬더니 미국 보수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치가 아닌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나는 정치가 아닌 법에 따라 판결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뽑아준 게 보수 세력이고 내가 보수 쪽에서 뽑아준 건 알겠는데 내가 보수라는 거는 법률에 입각해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나의 보수지 정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나의 보수가 아니다. 옳다고 생각한 일을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게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 정말 대단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 헤이지더이나 대법관 아저씨가 하면서 기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요 며칠 전에 미국 국회에서 마지막 땅땅땅을 하는데 그 전에 맹렬히 싸우겠다 이런 트위터를 날려요. 실제로 미국 국회의사당의 무력 진입을 거기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미국이면 총 들고 있는 분들 아니야. 시위대에게 의사당을 향해 갈 것을 촉구했고 실제로 이들이 의사당으로 간 거죠. 무력으로 들어간 건데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인 거죠? 경찰들이 막는 거를 국회의사당으로 아 이게 BBC 올라온 건데 제 벽 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실제로 저렇게 국회의사당을 경찰들이 막는 거를 사람도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뭐 총으로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대낮에 미국 국회의사당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최루탄 총기로 대응을 했지만 또 이 아저씨들이 웃긴 게 들어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거잖아요. 방탄복 같은 거 입고 들어와서 이 셀카 찍더라고요. 야야야 거기 들어와서 뭘 자랑스럽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셀카를 찍고 있어. 지금 거기서 지금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 거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땅땅땅 쳐야 되는 데 들어와서 셀카 찍고 있고 당연히 미국 의사당은 봉쇄가 됐고 바이든의 당선 선언이 중단이 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아저씨는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 승리 확정에 저항하라. 선거는 끝났고 그냥 거기서는 형식적인 걸 하는데 저걸 못하게 저항해라 이런 멘트를 날리니까 그 당시 저 땅땅땅을 치려고 준비했던 펜스 부통령이 주재를 하니까 하원 의장이죠. 상원 의장인가? 하여튼 의장이죠. 펜스 부통령이 긴급하게 대피를 하고 의사당에 들어오는 저 시위대를 막아라라는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내리니까 펜스 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서 의회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라. 그래서 실제로 군경이 출동을 하고 결국에는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총 발포가 있었어요. 빵 소리 났죠. 발표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 방위군이 결국에는 출동을 해서 총격 사망자는 뭐 공군 출신 여성이다 그러는데 4명이 사망을 하고 막던 경찰관도 사망을 해서 그냥 장난스럽게 뭐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6시간 뒤에 국회에서 회의가 재개되고 펜스 부통령이 폭력은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땅땅땅을 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지금 바이든 당선이 1월 7일자로 확정이 됐어요. 진짜 쉽게 끝나지 않은 거죠. 투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펜스 부통령한테 이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대선 인증을 한 땅땅땅을 이 부통령이 주재를 해서 모으거든요. 모아서 국회의원들하고 몇 표로 뭐 바이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대요. 부통령한테 넌 내 사람이니까 거기 대선 인증하는 회의를 열지 마라.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노했다. 발끈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나는 펜스 부통령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보고 헌법이 시키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발끈 화를 내고 폭력은 이길 수 없다고 실제로 통과를 시키니까 신문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의 배신에 분노했다. 야. 그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만든 펜스에 분노했다. 나중에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여러분들은 위대한 애국자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 이거를 트위터로 날렸는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걸 하니까 신문에 많이 보셨죠.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했어요. 트위터. 아예 막아버렸어요. 폭력을 조장하는 계정이다. 게다가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시위가 아니다. 반란이다.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 수사를 한다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그러면은 난 아직 대통령이니까 셀프 사면을 하겠다. 야,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야, 그것도 사면이 되나? 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죄를 졌다는 건가? 사면이라는 거는 죄를 져야 하는 거잖아. 자기뿐만 아니라 딸 이방카, 사위 제로드 쿠슈너 등등을 선제적인 사면, 무슨 죄를 사면하려고? 죄가 있어야 사면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거를 뭐 선제적으로 사면을 하고 뭐 나오는 거를 검토하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수정헌법 25조라고 사실 이건 대통령 유고,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대통령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있을 때 부통령이 승계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대통령이 부적합하니까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게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부통령은 지금 저걸 안 하겠다라고 그래도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인데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 근데 탄핵이 대통령 임기가 1월 20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일이에요? 열흘 남았잖아. 열흘 남았는데 탄핵. 이거 뭐 하다 끝나갔다. 하다 끝나갔어. 하지만은 그래도 할 것 같다. 왜? 아, 그치. 4년 뒤에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바람을 일으켜서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걸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으니까 차기 대선 출마를 차단하겠다.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그것도 이런 걱정도 한답니다. 요즘에 트럼프 아저씨 하는 걸 보니까 측근의 말도 안 들으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미사일 발사 권한 박탈을 요구했다. 이거 저 쏘면 안 된다. 권한 박탈을 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열흘 남았는데 사퇴가 줄줄이 사퇴입니다. 줄 사퇴. 고위 참모들이 뭐 가라앉는 배니까 모두 다 뛰어내리고 있고 드디어 1월 8일 날 뉴스가 나오기를 질서 정연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대선 패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 하지만 이걸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200년 만에 미국 민주주의가 국회가 무력 폭동으로 점령당하는 거를 우리는 뭐 실시간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